6장의 내용은 우리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할 것이고, 그 앞쪽에서는 우리 3장에서 하지 않았던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과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오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한 그 문법에 맞지 않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문법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문법적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은 되지만 그 실행되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 경우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행시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오류는 각각 컴파일 오류 그리고 런타임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컴파일 오류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 컴파일러가 찾아주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 컴파일 오류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컴파일러가 그 오류를 찾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오류를 찾고 수정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 런타임 오류는 우선 컴파일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되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를 런타임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바로 이 런타임 오류입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런타임 오류를 예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 섹션에서는 자바에서 발생한 예외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예외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오류를 예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일단 실행되어지는 중에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예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행 중에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문법적 오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실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실행 중에 발생한 오류를 우리 자바에서는 예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0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눌 수가 없죠.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인덱스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에 5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서 4까지이죠. 그런데 만약에 배열에 저장된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 인덱스가 5라든지 6이라든지와 같이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겠죠. 이런 경우도 예외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하게 되었지만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정작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디스크 용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 즉 예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외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게 알려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오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보니까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력받은 정수는 n1이라는 변수에 두 번째 입력받은 정수는 n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1 변수에 저장된 값에서 n2에 저장된 값을 나눈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 과정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와 0을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는 n1에 저장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수인 0은 n2에 저장이 되어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n1에 저장된 값에다가 n2에 저장된 값을 나누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예외는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2와 0이 아니라 12와 3을 입력했다고 가정할게요. 12와 3을 입력했다고 가정하면 12 나누기 3을 하면 정상적으로 나눗셈이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되었지만 또 어떤 경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와 0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 발생의 간단한 이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와 0을 입력했습니다. 이때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죠.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생한 예외에 대해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갑자기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예외에 대해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한 예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간단한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겠죠. 0으로 나눌 수 없으니 다시 데이터를 입력하라든지 와 같이 실행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외 처리를 위해서는 try catch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뒤에서 try catch문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겠지만 먼저 try라고 한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용어는 뭔가요? 이 try라는 용어는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할 때 try 해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실행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지 아니면 오류의 발생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실행이 되어야 오류가 발생할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try 블록에서는 일단 오류 발생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명령문들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try 블록 안에 들어간 명령문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 try catch문은 완료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try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면 그 예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블록이 바로 캐치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예외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처리 방법은 뭐냐면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 우리 콜러라고 이야기하죠.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에게 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메소드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그 발생한 예외를 호출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외를 메소드 내에서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try catch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try라고 한 키워드가 나오고요. 한 쌍의 중괄호가 나옵니다. 이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는 예외를 발생시킬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는 명령문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try 블록에 있는 이 명령문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어떤 오류 상황에 의해서 정상 실행이 되지 않아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실행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앞서 우리가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나눗셈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한 뒤에 실제로 실행시켜서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또는 arithmetic exception과 같이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행해보기 전에는 예외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명령문들은 이 try 블록 안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try 블록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과정에 예외가 발생했다면 그 예외조차도 객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예외 객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try 블록 안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그 예외를 위한 객체가 만들어져서 던져진다면 그 던져진 예외 객체를 받아서 처리할 구문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캐치 블록입니다. 그래서 캐치 괄호 속에 한 쌍의 괄호 속에는 이 캐치 블록이 받아서 처리할 예외 타입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쌍의 중괄호 속에는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위한 예외 객체를 받아서 처리할 구문이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try 블록을 실행하는 과정에 여러 종류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finally 블록이 있는데 이 finally 블록은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어져야 되는 명령문이 있다면 이 finally 블록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y 블록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 예외 발생한 게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try 블록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finally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발생한 예외가 없기 때문에 catch 블록은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try 블록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다가 첫 번째 예외, 여기서는 명확하게 어떤 예외를 처리할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첫 번째 예외에 해당되어지는 예외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 발생한 곳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는 캐치 블록이 실행되고요. 캐치 블록이 실행이 완료되어지면 마지막으로 finally 블록에 있는 명령문도 실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try 캐치문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외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array func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하는 배열 객체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에다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성자를 한번 볼게요. 생성자에 보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데이터의 개수, 크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았고요. 그만큼의 데이터를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하고 있죠.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array func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데 10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결국 정수값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그 필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se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 data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받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배열에 저장할 원소의 값입니다. 값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 값을 저장할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set data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지면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겠죠. 지금 예를 보면 이 명령문은 전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에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 객체를 위한 참조값이 저장되어 있죠. 이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배열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배열 객체에 저장된 원소들 중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그 원소에 역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get data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data는 배열에 저장된 원소 값을 return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return할지 소위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이 getData라는 메소드가 실행되어지는 명령문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죠? 99라고 하는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저장하려고 하느냐면 인덱스가 11인 것.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99가 전달될 것이고 여기는 11이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필드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정수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배열객체에 인덱스가 11, 즉 12번째 배열 원소에 99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배열객체에 몇 개까지 저장하도록 만들었죠. 네, 최대 10개까지. 즉 인덱스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1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인덱스가 12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덱스 범위가 0부터 9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때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형태 그대로 코딩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즉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예외 처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즉 메소드 내에서도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요. 이 set data 또는 get data를 호출하는 호출자에서도 전혀 예외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강조 종료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set data는 저장할 값과 그 다음 인덱스 두 개의 원소를 파라미터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이 try 블록 안에 들어간 이 명령문은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전달받은 인덱스 이용했고요. 그 다음 그곳에 값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예외가 여기 나와 있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다소 긴 이름의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고요. 그 예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예외 객체를 예외를 위한 객체가 생성되어져서 던져질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캐치 블록에서 받을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e라고 하는 변수는 뭐예요? 예, e라고 하는 건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럼 e라는 변수에는 뭘 저장할 수가 있나요? 예,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클래스에 객체를 위한 참조 값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캐치 블록이 호출되어질 때 발생한 예외 객체의 참조 값이 여기로 전달되어집니다. 물론 발생한 예외 객체는 바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실행되어지는 건 바로 이 녀석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죠?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예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행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getData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Dat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 중에 이 인덱스에 의해서 접근한 원소 값을 리턴하려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다만 우리 배열에는 그 인덱스 범위가 있죠. 우리는 앞서 했던 예에서는 인덱스 범위가 0부터 9까지였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예외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예외입니다. 그 발생한 예외를 위한 객체가 던져질 터인데 그 객체를 우리는 캐치 블록에서 잡아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간단한 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할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덱스 범위가 잘못됐다라고 출력하는 것으로 예외 처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처리를 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try catch 블록에 있는 그 다음 명령문이 실행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경우에는 return문이 되겠죠. 즉 보통의 실행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try catch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앞서 우리 예외 처리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try catch문을 이용해서 메소드 내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한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나요? 그 메소드를 호출한 콜러, 호출자에게 그 예외를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try catch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표기하기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 정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 throws exception, 예를 들어 앞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콜러에게 넘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public void set data를 해볼게요. set data int l 이렇게 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raw 그 다음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렇게 하면 이 se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호출자 즉 콜러에게 예외가 발생했다면 이 실행하는 과정 속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 콜러에게 이 예외를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어서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뭐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던져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arithmetic exception과 같이 다른 종류의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는 여기서 처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예외는 앞서 이야기했던 기본 예외 처리 방법, 즉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즉 메소드를 작성할 때 그 메소드 호출되면 어떤 종류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그 메소드에서 try catch문을 이용해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메소드를 호출한 콜러에게 그 예외를 던지는 방법 중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메소드를 호출한 콜러에게 예외를 전달하는 간단한 예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raw arithmetic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쌍의 중괄호 사이에서 method body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면 요 메소드는 콜러에게 이 예외를 던져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그 콜러는 그 예외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외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외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외마다 그 예외를 위한 객체가 필요한데, 객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 각 객체를 위한 그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외와 관련된 클래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예외 클래스는 앞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위한 객체입니다. 객체의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값을 저장하는 것으로 선언된 변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하지 않고, 즉 참조값을 저장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어떤 종류의 예외가 있는지는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예외를 위한 클래스가 있다 하더라, 그리고 그 각각이 대략 어떤 예외를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한 예외 처리 예입니다. 앞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12와 0을 입력하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실행 흐름을 이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어질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수값 두 개를 입력받아서 각각 n1과 n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12와 0이라는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 말은 n1에는 12가 저장될 것이고 n2에는 0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건 try 블록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시도할 텐데 지금 n1에는 12, n2에는 0이 들어가 있으므로 0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이때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예외를 위한 객체가 만들어져서 던져질 터인데 그 객체를 받아서 처리한 녀석이 여기 있는 캐치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E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외 객체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의 예외 객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외 객체의 참조값이 되겠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출력하고 있고요. 여기는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을 가지고 있네요. 이 finally라고 하는 구문은 try 블록을 실행할 때 정상적으로 실행되었건 아니면 예외가 발생해서 catch 블록이 실행되었건 그 상관없이 일단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어지는 명령문들을 finally라고 하는 블록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이제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depos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위한 메소드입니다.
예금을 위한 메소드는 예금액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예금액을 현재 밸런스 값, 즉 현재 잔액에다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혀 문제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예금액을 실수로 음수를 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액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수로 음수가 입력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계산해 버리면 잘못된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f문을 통해서 한번 걸러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금하는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저금할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일단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수를 이용해서 실수로 디포짓을 호출한 콜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예금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예금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경우 볼게요. 자, 이 경우 보면 어카운트 객체를 이용해서 디포짓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1000이라는 값으로 호출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어마운트 값이 마이너스 1000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하면 false가 되겠죠. 그러면 실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가 deposit이라는 메소드 호출했는데 정상적으로 나의 그 잔액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저금이 되지 않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죠. 그쵸? 따라서 호출하는 콜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withdra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try catch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거였죠.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거였다면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켜야 되겠습니다. 왜죠? 요 경우 또는 이 경우,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정상 처리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콜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try catch문은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거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예외를 직접 발생시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보니까 메소드 호출자에게 정상적으로 메소드가 실행이 안 되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 예외를 직접 발생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draw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던지고자 하는 예외를 위한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외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보도록 할게요. 앞서 소개했던 그 코드와 기본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가되었죠. 즉, 전달받은 매개 변수, 즉 amount의 값이 0보다 클 경우에는 물론 정상적으로 예금이 처리되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디포짓을 호출한 콜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else 에어에 있는 draw문을 이용해서 이런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앞서 우리 예외는 그 예외를 위한 객체로 표현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실제 예외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예외 객체를 만들고요. 그 예외 객체를 draw, 즉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depos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이 예외를 처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예외 처리를 위해서 account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하고, 네, account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private int 늘 하던 거 있죠? 요거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으면 그거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얼른 간단하게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생성자 하나 만들고요. 그냥 처음이니까 영원으로 초기화하는 거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네, 저금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디포짓.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금하는 거니까 그 밸런스 값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 그 다음에 public get balance 요거 한 개만 넣을게요. 자, 요것만 일단 간단히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수 값을 예금할 경우에는 이대로 해버리면 전혀 이상하게 동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예금할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잔액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카운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예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디포짓 예금을 한번 천원을 해볼게요. 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예금이든지 잔액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상으로는 1,000원을 예금했기 때문에 잔액은 1,000원으로 출력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번에도 1,000원을 예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마이너스 1,000원으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 보면 네, 여기 보면 1,000원이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1,000원을 예금했고 또다시 1,000원을 예금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에 잘못 사용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기억에는 그냥 2,000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출력해 보니까 1,000원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과 즉 내가 어떤 메소드 호출해서 기능을 수행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경우에 물론 예금액이 0원보다 작을 때는 잔액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하지 않았죠. 그렇죠? 어떤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출한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앞서 이야기했던 예외를 발생시켜서
정상 처리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콜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예외를 발생시켜서 알려준다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외를 발생시켜서 그 예외를 위한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콜러에게. 그쵸? draw라고 하는 게 던지다잖아요. 그쵸? 어떤 거를, 예외를. 그쵸? 그래서 새로운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서 던져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수업 자료에 참고로 해서 아주 간단한 거 한번,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amount라고 하는 값이 양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정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mount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 조건에 의하면 false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이 실행되겠죠. 이 문장이 뭔가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객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외 객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은 예외를 발생시키는 걸 했지만 이 예외를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되었어요. 이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exception in thread main java language lang입니다. illegal arguments exception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뭐예요?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발생을 시켰지만 그 예외를 처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외를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ry. 그렇죠? 자, try 문이 실제로 실행해야 예외가 발생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문장을 try 블록 안에 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메소드 호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메소드에서 어떤 종류의 예외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매뉴얼에 보면 이 메소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매뉴얼에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account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매뉴얼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매뉴얼에는 deposit이라는 메소드는 저금을 하기 위한 기능이 있고, 파라미터로는 저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 메소드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다. 언제? 예금액이 음수일 때 이런 예외가 발생한다 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는 deposit이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얘가 받는 건 뭐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뭘 던졌죠? illegal argument exception 객체를 던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객체를 전달받는 게 필요하죠. 그게 요거예요. 우리 수업 자료에 e라고 되어 있는데 obj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변수입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죠. 그쵸? 됐고요. 우리는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한번 출력하도록 하죠. 어떤 출력? 예금액을 확인하시오. 이렇게. 그쵸?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디포짓을 호출할 때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디포짓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외가 발생한다 라고 매뉴얼에 적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try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우리 여기 똑같은 구문이니까 얘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정상 처리가 안 되었으면 예외를 발생시켜줬고요. 그 예외를 여기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할 때는 정상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1000원이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예금액을 확인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금액 확인해 보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정상 실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일종의 피드백 해주는 방법으로 이런 예외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